네, 안녕하세요. 영화로 보는 차의 맛. 자, 오늘은 필로소티 아카데미 원장님, 양흥식 원장님 모셨는데요. 그동안 이제 영화 주제로 했다면요. 오늘은 만화 주제입니다. 자, 원장님,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소개와 만화의 소개 한꺼번에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필로소티 아카데미 원장 양흥식입니다. 필로소티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합성어거든요. 네, 필로소피하고 이제 네, T를 이제 합성을 하다 보니까 요걸 이제 필로소티로 이제 사실은 네, 이렇게 한 거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필로소티에서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다담을 즐기는데 네, 조금 더 그 심도 있는, 너무 심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네, 약간은 좀 심도 있는 그런 그 다담을 즐기는 네, 게 차의 맛을 좀 더 잘 네, 깊게 할 네,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이름을 지어서 앞으로 이제 활동을 계속 네, 이제 하려고 네, 마음을 먹고 네. 시작을 하는 굳은 겁니다. 의지가 보이십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오늘 여기 그 주제로는 센과 치히로의 이제 행방불명인데요. 네, 이 이름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함의성, 네, 그런 것과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일본 애니메이션 장편 네.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워낙 유명하죠. 네, 네. 감독님이 또 유명하시죠. 그리고 뭐 한 지금 20년이 지났지만은 그래도 제가 또 다시 보니까 또 음, 새로운 그런 그 면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감독님이시죠. 네, 네, 감독님은 뭐, 어, 46년생인가 그 정도 되겠죠. 네, 아마 그 정도인데, 그분이 이제 그, 45년생이네. 45년생인데, 이분이 이 생과 치로를 하기 전에는 이제 사실은 애니메이션계를 떠났어요. 다시 컴백을 하면서 이제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더 유명했던 거고요. 이 영화 자체가 이제 그때 당시에 타이타닉이 올라오던 시기였는데 그거를 누르고 어, 이 흥행을 정점을 찍은 그런 음,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상복도 많이 그 상을 많이 네, 받으셨죠. 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상이 이제 2002년도에 네,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네. 저 금곰상을 이제 받은. 네, 애니메이션으로 금공상이면 정말 대단한 상이죠. 그렇죠. 예, 최고상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네, 그 흥행과 영광을 다 쉽게 말하면 싹 쓸어간 네, 그런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200만 명 정도 대단하네요. 네, 그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앞으로 계속 지금도 다시 이렇게 봐도 조금 곱씹어 볼 만한 내용이 물론 이제 저변에 여러 가지 깔려 있는 사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해석을 다시 음미해 볼 수 네,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이렇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듣고 애니메이션 다시 보면은요, 더 재미있고 해석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재밌게 예, 해주십시오. 예, 예. 네, 그렇죠. 너무 재밌게 하면은 사람들이 재밌게 이제 못 볼 수 있으니까 예, 조금 재밌게 해주십시오. 의미심장하게 네,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줄거리를 보면은 한 10살 정도 되는 그 소녀 치히로가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이사 집으로 그 갑니다. 근데 가던 중에 이제 아버지가 엉뚱한 길로 이제 들어갔는데 본인 이제 운전할 당시에는 이제 자신 있게 들어갔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엉뚱한 길로 들어가서 체험을 한 이제 환타지 영화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딱 차가 멈춰서 이제 들어가는데 또 터널을 또 들어가거든요. 터널 들어갈 때 이제 그 치이로가 막 이렇게 그 덜덜덜 떨면서 했던 그런 이제 장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개울가, 지금은 그때 건너갈 때는 이제 개울가에 물이 없었지만은 이제 나중에 이제 물이 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또 다시 건너가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뭐 엄마 아빠가 음식물을 막 이렇게 그 탐하면서 이제 네. 먹는 거. 약간 뭐 욕심쟁이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쿠라는 소년을 만나서 또 그 갈등되고, 그리고 이제 갈등이 이제 그 어떤 실마리가 이제 거기서 풀리고, 그리고 이제 내용이 다시 이제 그 유바바가 네. 이제 그 가는 그 층까지 올라가서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을 또 설명하고, 이제 다시 거기서는 이제 센으로서 이제 생활을 또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이제 또 이 센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또 연출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무사히 다 겪고 이제 그 넘어가서 다시 이제 그 제니바를 만나서 이제 문제 해결을 다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제 엄마와 아빠를 이제 만나는 장면으로 해서 이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뭐 조금 개개인의 캐릭터들을 하나 조금 살펴본 다음에 또 다시 얘기하면은 이야기가 좀 더 선명하게 전달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센과 치히로의 그 인물입니다. 이제 여기 내용에서 이 그림을 보면은 첫 번째 그림은 센이고, 치히로죠. 치히로, 그 다음에 센, 그 다음에 센과 치히로. 그래서 이 치히로가 처음에는 그냥 아주 응석바지 그런 것이었지만은 그런 성격이었지만은, 여기서 이제 그 유바바와 계약을 맺고 거기 그 일을 딱 성취하고 나서는 이제 자신 있게 다시 치히로로 돌아가는. 그래서 센, 치히로, 치히로, 센, 그 다음에 센과 치히로, 뭐 이렇게 저기 생각을 하면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바바죠. 네. 아주 그 욕심 네. 많은 마녀의 이제 대표적인 상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그렇죠. 등장을 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 미야자키 하야오 그 전체적인 캐릭터가 중복이 네. 되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바바는 이제 뭐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그 아주 그냥 비정하지만은, 그다음 이제 자기 아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는 한없는 그 여린 모습을 이제 또 좀 보게 되죠. 그런 이제 유바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니바. 유바바와 이제 제니바는 이제 언니하고 동생인데, 이 제니바는 그 여기 유바바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제니바의 도장을 훔쳐 가지고 오는 게 이제 주요 키워드로 되어 있는데, 훔쳐 가지고 왔는지 이제 있는데 나중에 다시 그 센이 돌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유바바와 제니바가 이제 성격이 이제 확연하게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제니바는 원래 이제 여기에서는 그 제니가 이제 돈을 관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도장이 꼭 필요한 그런 그
구조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오나시가 중간중간에 그 센의 탐심을 사실은 그 확인을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센의 치히로의 엄마와 아버지는 이제 음식을 막 타면서 네. 먹었잖아요, 입구에서. 근데 이제 이제 치히로에서 이제 센으로 바뀐 센이 이제 이 가오나 씨와 이제 만남에서 여러 가지 호의를 베푸는데 나는 딱 그것만 네.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오나 씨는 이제 어떤 잘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는 이제 구성을 해 나가고 있죠. 자, 뭐, 그 외에도 이제 가마 하라범이나 이제 보험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뭐, 크게 이제, 여기 내용에서는 뭐, 좀 약간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센과 치히로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줄거리 내용과 각 성격별 이제 거기 영화 내에서 했던 역할들 이런 걸 보면서 제일 먼저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게 센과 치히로인데 이 이름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센이 없는 치히로 첫 번째 장면은 센이 없는 치히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히로 없는 센. 그러니까 이제 유바바한테 치히로를 뺏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센만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센으로 그 다음에 치히로가 있는 센. 이제 치히로라는 거를 학구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간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다시 치히로라는 거를 스스로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갈 때 이제 치히로로서 그 다음에 센으로서 그러니까 센도 기억하고 치히로도 있는 그래서 치히로와 센.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상징한 부분이 사실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전에 성철 스님이 했던 구절로 되게 네. 유명하죠. 산은 네. 산, 물은 물은 물. 물. 그래서 이제 원래 이 구절이 금강경 5가에 있었던 구절인데 이걸 이제 성철 스님이 한 부분만 딱 네. 픽업을 해서 이제 써서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원래 구절은 산시산, 수시수, 불제, 하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 이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산도 있었고 원래 계곡물도 흘렀었는데 그거는 그냥 맨 처음에 인식했던 내용이죠. 근데 어느 날 왜 이게 산이고 왜 이게 물일까라는 의문점이 딱 들면서 이게 이제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라는 의문을 이제 제기를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어떤 수행을 통해서 깨침이 있으면은 다시 이제 사실은 그런 깨침이 있다 그래서 산이 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물이 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산과 물이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단순한 인식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면은 의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더니 산이 정말로 산은 어떠해야 되고 물은 어떠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이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산이 더
정겹고 물이 더 반갑고 어떤 그런 느낌을 이제 가질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과정이 센과 치히로의 네. 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과 연결을 시킬 수도 있고 또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센과 치히로가 이제 같이 있는 이 상황에서는 본인은 이미 그 과정을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 이후의 삶은 이제 더 그런 그 한 단계 더 성장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생각이나 아니면 행동에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하는 그러한 어린이로 이제 더 성장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불교에서 말하는 시무도라는 네. 게 있어요. 깨침의 과정을 소에 비유해서 이렇게. 근데 거기 맨 마지막에 그 다시 깨침을 얻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서 소를 발견했지만은 소가 이제 누런 소에서 흰 소로 저기 이렇게 그 변화가 생기고 네. 나서 소를 얻었지만은 나중에 다시 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소가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다시 오던 바랑을 메고 다시 그대로 마을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다시 불법을 펼 때는 예전에 구도의 마음에서 있었던 그런 그 수행자가 아니고 본인이 구법을 해서 법을 얻었던 그 마음으로 다시 이제 회양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센과 치히로의 그 과정을 봤을 때는 치히로가 이제 센과 치히로가 나중에는 더 열심히 사는 그런 그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니메이션인데 되게 심오한 느낌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면에서 저 미야자키 하야오의 어떤 작품들이 네. 되게 다시 보면 볼수록 조금 더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연령층마다 그러니까 어린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고 명료하고 재미있고 또 어른의 눈에서 봤을 때는 또 심오한 어떤 느낌이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봤을 때 이해하는 그 폭이 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는 이 장면 보면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더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것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 놓은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 이제 이거를 관리하는 유바바의 방. 그래서 그곳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치히로가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을 올라가는 그런 수직 공간.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수직 공간에서 그 안에 온천장에는 이제 사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노동하는 공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 보일러실이 이제 거기서는 뭐 이해와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으로 보면은 현실 세계와 정령 세계. 네. 이게 이제 물을 통해서 이제 그 관계들이 그러니까 수평의 관계가 하나씩 이렇게 이제 서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런 그 공간들이 다양하게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그 다음에 미래의 부처님. 그래서 이런 불상으로 또 이제 나누고 공간상으로도 또 사실은 불교, 그러니까 천상에 계신 이제 그 부처님, 그 다음에 인간 세계 놔둔 이제 부처님, 그 다음에 지하 세계에서 이제 그 중생들, 고통받는 중생들을 이제 다 건지겠다라고 세운 이제
이제 그분은 이제 보살님이라고 하죠. 이제 네. 지장보살이라고 하니까. 이런 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뭐 공간을 또 무한 확장해서도 표현할 수도 있고, 아주 줄여서 한 티클로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 의미도 같이 서로 해석해 보면은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다음 물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 그 장면에 나온 거를 중심으로 이제 딱 얘기를 드리면은 뭐 여기서는 이제 사망의 의미 이제 그 치히로가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는데 물을 만나서 이제 되돌아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제니바를 찾아가기 위해서 있었던 저기 이제 열차를 타러 가는 그 장면들. 그래서 저기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에서는 종교에서는 어느 종교든지 사실은 물과 다 연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독교에서 뭐 세례를 준다거나, 그렇죠. 네. 그다음에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목욕 제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초파일 날 그 의례를 할 때 물을 이렇게 네. 부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욕하는 네. 의미라든지,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다시 태어나거나 뭐로 다시 이런 그 의미를 어떤 식김을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는 네. 사실은 이 물이라는 게 정화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물이 방해를 했지만은 다시 물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해결을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옛날에 또 어머님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무언가 그렇죠. 빌고 예, 그때도 예, 물이 예. 있죠. 장독대에다가 네네. 예, 예. 그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입니다. 다리는 우리 사찰에서도 이제 많이 관련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앞에 이 저기 유탕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치히로가 이제 딱 맞닥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 세계와 이제 저쪽 세계, 정령의 세계가 이제 그 연결하는 네. 곳이고, 저거를 이제 그 사찰에서도 사실은 많이 보죠. 네. 사찰에서 다리 많이 봤어요. 다리 많이 네. 보죠. 어느 사찰이든지 사실은 거의 다 예전 그 건축 구조상으로 보면은 다리를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이제 이 차 안의 세계와 피 안의 세계, 그러니까 중생의 세계와 부처님의 세계를 어떤 연결하는 의미로서 이 다리를 꼭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리를 그렇게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아주 유명한 그런 사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바로 예쁜 그런 다리도 많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다리도 이해를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미야자키 하야오 이 작품에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정령의 세계로 표현이 됐지만은 그런 그 메타포들은 여러 가지가 다 기존에 있었던 많은 종교적 양식이나 그 다음에 종교적 상징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같이 믹싱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하면은 저거 좀 저기 이상한 그 음탕한 쪽에 소재이지 않느냐, 애들이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해를 못한다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같이 섞여 있기 네. 때문에 하나하나 보고 나서 보면은 다시 더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탐욕심. 불교의 이제 탐욕심을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탐진치. 그래서 이제 너무 탐내다 보면은 그 성질이 나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제 성질이 나서 성질이 나다 보면은 이제
그거를 가리지 않으니까 네.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행동을 이제 또 네.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저는 세 가지를 이제 골라봤어요. 생과 치히로의 이제 그 부모가 그 아주 음식을 탐하면서 네. 이제 돼지로 이제 우걱우걱 떠먹을 때요. 바뀐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욕탕에 이제 물을 이 가오나 씨가 이제 하나 주고 나서 다시 여러 개 주는데 필요 없다라고 이제 딱 거절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금을 주는데 나는 금이 필요 없다라고 딱 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히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바른 마음, 정도, 바른 길, 뭐 네. 그런 의미로 이제 더 이해해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욕보시, 여기 이제 그 탕이잖아요. 네. 이제 탕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그 중에 한 포인트가 목욕보시라는 개념이 그래서 일본에 이제 욕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고묘 황후가 있는데 이분하고 관련된 그런 설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원래 그 절도 많이 짓고 딸이 있는데 이제 딸이 이제 황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딸을 불교에 귀의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불교를 아주 널리 홍포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루는 꿈에 그 사람들을 좀 씻기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요. 근데 이제 목욕탕을 이제 욕실을 이제 목욕탕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씻기는데 아직도 이제 부족하다고 뭐 1000명 정도를 더 씻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황후가 이제 999명째 999명째 이제 씻겼는데 이분이 그 999명째 받으신 분이 환자예요. 나병 환자.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가 힘들었겠어요. 그런 것도 아무 개의치 않고 네. 고름도 입으로 다 빼서 이렇게 딱 하니까 그분이 이제 결국은 다 씻기고 나서 부처님으로 화연을 해서 이제 갔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런 그 설화 같은 내용이 있지만은 여기서도 이제 고묘황후하고도 관련된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은 전통적으로 저런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묘황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소재로 들어가서 저렇게 이 강의 신이 정말로 모든 것을 여기에는 이제 같이 저 안에 이제 뭐 오물 중에 자전거도 나오고 뭐 현대 여러 가지 산업 폐기물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아마 저기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저게 이제 지금 아마 제작했으면 원자로도 저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코로나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목욕보시에 대한 그런 의미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중도라는 어떻게 저 중도라는 글자를 저기에다가 열차에다가 딱 박아서 했을까? 아주 심오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의 마지막 얘기가 중도라는 얘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센과 치히로가 그런 거를 가오나 씨가 여러 가지로 유혹을 했지만은 정확하게 너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저러한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철학적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저거를 중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어떤 그 단어로서 저렇게 정착 딱 정확하게 적어 놓고 그 내용을 표현한 영화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쭉 다 네. 표현했던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게 지금 우리가 차 이야기인데 네. 계속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에 차 이야기가 그 노동자들이 막 하니까 사실은 차가 얘기가 사실 앞에는 없어요. 앞에는 없는데 이제 딱 한 구절이 이제 그 치히로가 이제 다시 이제 치히로가 됐죠. 네. 치히로가 이제 그 제니바한테 가서 하쿠가 훔쳐온 도장을 이제 돌려주면서 이제 간 내용입니다. 갔는데 이제 제니바가 차를 준비를 해놓은 거죠. 네. 차를 준비를 다 해놓고, 그러니까 치히로가 올 줄 알고 차를 딱 준비를 해놓고 나서 이제 하는 멘트가 지금 차를 내올 테니까 잠깐 앉아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이제 결국은 다시 차를 마시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 돌아간다는 의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차를 마시면서,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그 삶과 이야기가 같이 어우러졌을 때 이 차가 이제 그 매개체가 되는 네.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뭐 차를 저도 이제 말을 좀 많이 해서 예. 입이 마른데 그럼 차를 마시면서 다시 네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네. 이제 드디어 차를 마시는데 어떤 차 우려주실 거예요? 네, 차가 녹차인데요. 네. 네, 아마 이 닭이하고 네. 어울릴 것 같습니다. 꽃 모양도 있고 너무 예쁜데요. 어떤 네. 다구예요? 듀스라고 네. 일본에서 이제 이제 모쿠베이 18세기에 모쿠베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일본의 그 다구를 개발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표현으로는 요거를 네. 손잡이를 이제 지금 이렇게 잡거든요.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데 요거는 이제 일본 무사 문화를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칼을 꼽아 놓은 것과 같은 이미지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많이 있는 그 매화나 이제 일본의 저기 그 꽃 있죠. 일본의 꽃 뭐죠? 매화요. 매화는 아닌 것 같고 벚꽃. 벚꽃. 근데 무사문화인데 꽃이 있으니까는 또 여성스러운 느낌도 들고 네. 예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일본은 이제 많은 문화가 있지만은 이제 모든 거를 이제 무사문화 중심에서 다 이 문화를 이제 어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만들었죠. 거의 이제 이 무사문화 시기가 모든 일본 문화의 이제 거의 정점인 그런 상황이니까요. 여기 이제 바로 물을 자르겠습니다. 이 규스는 잡을 때 이 손잡이가 짧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썰어놓고요. 찻잎이 조그만하게 하나 있는데 너무 예쁘네요. 세리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불가에서 이제 스님들하고 같이 네. 차를 마시다 보면은 다 이렇게 합장을 네, 하거든요. 합장을 하고. 네, 합장을 하고. 그 일반 차자리에서 이제 할 때는 그 뭐 이렇게 목례를 하거나, 목례를 아, 하고. 예. 뭐 중국에서는 이제 그냥 마시는데 이렇게 따를 때 이렇게 중국에서 손으로. 이렇게 하나요? 예.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에서 이제 불자라면은 이제 합장을 하는 게 합장을 이제, 그러니까 차를 내준 분에게 대한 예의니까. 예의를 표하는 거죠. 네, 예의를 표하는 네. 거니까 그냥 합장을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절에서 스님들하고 차를 마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또 이제 합장이 합장을 이제 하고. 일반적인 그런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가구의 푸른빛하고 차의 녹빛하고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빛깔이. 그 이게 이제 코발트색인데요. 이 푸른색이 이제 아무래도 색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제 중간에 위에 이제 흰색, 흰빛. 예, 안에 이제 차색, 네. 그다음에 이제 밖에 이제 네, 예. 푸른빛하고요. 특히 불가에서 차를 더 좋아하고 찾았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스님들이 차를 즐겨 마신 이유가 이제 그 뭐 설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일단 수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정신이 조금 더 그 맑아야 되고, 어떤 그 혼침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혼침이라는 게 눈을 뜨고 있지만은 그 정확한 명료한 의식이 없으면은 수행이 사실은 그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게 그거를 정신을 깨우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사실은 이 차를 즐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 차를 즐기게 되면은 이제 수행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데서 이제 다선일미라는 용어도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달마 스님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생각하면은 맞진 않지만은 이 얘기를 하자 보면 이제 설화 같은 얘기니까,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이제 건너온 그 승려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건너와서 중국의 불법을 전하기 전에 이제 면벽을 했는데, 면벽이 뭐죠? 이제 벽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벽멍? 네. 아, 벽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는 네. 거. 뭐 이렇게 하면은 요즘 사람들한테 더 쉽게 네네. 예,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멍 때리는 게 아니고 좀 뭔가를 공부를 한다라는 의미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자꾸 잠이 오는 거예요. 눈꺼풀이 이제 무거워진 예, 그렇죠. 이 눈꺼풀은 잠이 올 때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천근만근 이런 네, 네, 이야기죠. 이 뭐 황소도 이거를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데 이 달마 스님이 이 눈꺼풀을 떼서 이렇게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잘라서요? 잘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떼서 던졌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서 나무가 한 그루, 여기 나무 있네. 나무가 한 그루 자랐는데 그 나무가 이제 차나무였다. 그래서 그 나무를 우려서 이제 마시니까 이렇게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신비로운 나무가 많네요. 근데 이제 뭐 저기 식물학상 맞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은 그런 그 전설이 있더라. 정도로 이제 차와 그다음에 이 수행 이런 것이 이제 그때 그 정도로 이제 어떤 막역한 사이였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이지 않을까, 이야기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뒤로도 이제 계속 그 얘기가 이제 연결해서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네. 차를 마시는 얘기까지 오는데요. 중간에 이제 그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시죠. 차 얘기하고 불교 얘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 조주 스님인데, 조주 스님. 네. 네. 원래는 이제 종심 스님이죠. 본명은 이제 종심인데 조주 지역에 살았다 해서 이제 그 스님이 조주에 워낙 살았기 때문에, 유명하시죠. 네, 예. 네. 조주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조주 종심.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조주라는 어떤 명칭이 더 익숙하니까 조주 스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그 어느 지역에 산 거에 따라서 이제 그게 이렇게 그 당호 같이 이렇게 그렇죠. 같이 불러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주 종심이 있는데 그 스님이 이 끽다거라는 네. 내용으로 이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스님이 와서 스님 좀 불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자네 여기 온 적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와보지 않았습니다. 찬 한 잔 마시고 가게. 그 끽다거입니다. 근데 또 다른 납자가 이제 와서 또 불법을 물어봤는데 그 전에 왔느냐? 또 물어보니까 아니요,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찬 한 잔 마시고 가게. 이제 온 사람이나 안 온 사람이나 이제 밑에 그 시봉이 봤을 때는 아니 똑같은데 왜 그거는 왜 물어보는지 이제 궁금했던 거죠, 시자가. 네. 시자가 이제 다시 또 물어보죠. 스님, 근데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또 시자야, 찬 한 잔 마시게. 그래서 이제 또 유명한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네. 차를 마시면은 머리를 맑게 하고 몸도 맑게 하고 종교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도 진짜 필요한 것 같은데요. 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수행하는 거는 종교인뿐만 아니라 그냥 현대인들, 뭐 학생들 불문하고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요즘 현대인들에게 뭐 권한다면은 차에 어떤 효능이 또 좋을 것 같은지. 요즘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컴퓨터 많이 보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뭐 이렇게 핸드폰이라든지, 그러니까 전자기기라든지 이렇게 그 눈에 네. 어떤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보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는 게 어떤 심신 건강이 좋은데 자꾸 이렇게 그 눈에 그렇죠. 모든 거를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게 기가 올라가거든요. 그 생각이 이제 나중에는 머리 이제 열 나고 네, 맞아요. 짜증 나고 네. 짜증 나면은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들이, 그러니까 개인 컨디션도 안 좋지만은 주위 사람들까지 너무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 네. 그게 예민해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집중을 위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예민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트러블이 화도 많고. 그렇죠. 트러블이.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이제 내려야 되잖아요. 내려야죠. 네. 내리는데 이제 이 차를 마시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녹차보다는 내리는데 이제 그 좀 더 효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효과를 보려면은 아마 발효차를 좀 드셔야 될 거예요. 발효차 종류. 네. 발효차 종류를 하면은 몸이 이제 자꾸 올라간 것을 좀 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거를 하려면 이제 발효차, 그러니까 너무 녹차 말고 한 가지 종류만 이렇게 막 마시지 말고 골고루 마시는 게 좋을까요? 네네. 근데 이제 이하면은 좀 성질이 나거나 뭐 이렇게 좀 하면은 녹차 말고 발효차 정도를 마시면서 이렇게 심신을 좀 안정을 시키는
필요하지 않을까. 체질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사람들마다 또 다 그렇죠. 다르니까. 다른 게 있겠지만은 이제 좀 전에 말씀한 그 요즘 사람들이 이제 집중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게 막 너무 위로만 뻗쳐 있으니까 내려주라는 의미에서 이제 발효차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차 맛은 네. 어때요? 되게 순하고 부드럽고 네. 예, 편안한 것 같아요. 불교 안에서의 차 문화도 궁금한데 잘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끽다거라는 네.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불교에서 차문화는 선 문화와 네네. 이제 좀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근데 선문화와 연관이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게 어떤 형식화되고 뭐 이게 틀이 잡힌 거는 아무래도 이제 선이 백장청규라는 네. 그런 내용에서 딱 그 어떤 규범화된 그런 내용들이 잡히면서 거기에 이제 에, 불교 특히 선과 차가 이제 좀 많이 밀접하게 연결이 됐겠죠. 백장청규라 그러면 또 전문 용어잖아요. 또 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 설명을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나라 시기에 이제 백장해 선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기에, 당나라 시기에 이제 불교 문화는 사실은 교리 중심이나 경전이나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학문적인 내용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 백장 스님은 이제 선 쪽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선승들은 공부할 곳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어디 들어가서 공부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종파의 그 어떤 수장이나 이제 스님들한테 아쉬운 소리 좀 해서 방 좀 얻어가지고 이제 수행하고 했는데 이 여기 선 수행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잖아요. 조용하게. 근데 저 다른 교리나 이런 쪽은 경을 읽거나 뭘 행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여기는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그 권력에 따라서 불교가 탄압을 받는 그런 시기들이 중간중간에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교종이라든지 이런 그 경전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책을 불살라 버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공부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선승들은 공부하는 텍스트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승들이 이제 나중에 한쪽에서 이제 자리를 잡기 이제 털을 잡아서 이제 그 공부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크게 변화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쪽은 여러 가지 텍스트가 이제 불살라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침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산속에서 고요히 공부만 하니까 이제 이 백장 스님이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때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우리 회 만들면 뭐가 있어요? 회칙을 회칙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그 공부하는데 이제 규칙을 제공한 거죠. 그 규칙이 이제 청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장 스님 때 이제 시작을 했다 그래서 백장 청규. 그래서 근데 왜 백장 회칙이 아니고 청규냐? 스님들이 이제 이런 공부하는 모임의 규칙은 청규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의 정자를 써서. 그러니까 공부를 바르게 그리고 올곧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그 서로 간의 규칙이라는 네. 뜻이죠.
그래서 이제 백장청규가 그 뒤로 이제 계속 중간에 이제 뭐 단절됐었지만은 다시 복원시켜서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죠. 네. 차가 진하게 우러났을 것 같은데요. 차 마실 때, 차 우릴 때는 거기에 딱 집중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진하게 우려지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차를 우리는 것도 하나의 수행으로 보기도 할까요? 당연히 수행이 되죠.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다른 거하고 같은 이거를 이제 일을 같이 하다 네. 보면은 하나가 순서가 어긋나거나, 그다음에 순서가 어긋나거나 시간이 너무 경과하거나 했을 때 이제 원하던 맛이 안 우러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순서가 틀린다라고 하는 거는 일에 있어서 순서는 정도인데 그 정도에 어긋나게 되면은 편법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편법을 쓰게 되면은 바른 수행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 어떤 이 다구를 들 때라든지 놀 때라든지 이 행위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그걸 정성스럽게 했을 때 수행도 그거에 같이 이어져서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좀 쓰죠? 아까랑 맛이 다르네요. 네. 근데 뭐 차의 쓴맛도 나름대로 쓰지만은 또 경쾌한 쓴맛인 것 같아요. 네. 인생의 쓴맛도 느껴지고. 이제 우리가 쓴맛을 싫어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싫어하죠. 싫어하죠. 근데 이제 싫어하는데 싫어할 수 없는 이유가, 네.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싫어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차를 너무 짜게 내서 이거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이제 다음에 내가 이 차 일을 할 때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해야지라고 다짐을 하면은 그거 자체 공부인 거죠. 그렇게 해서 네. 공부를 하면 좋은데 보통은 다시는 안 먹어 이렇게 되면 공부가 안 되겠죠. 차를 공부한 사람은 다시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우리들은 뭐 차를 마시러 찻집에 간다던가 아니면 뭐 커피를 마시면 커피숍에 간다던가 그러잖아요. 스님들은 어떤 공간에서 차를 드실까요? 스님들이 또 차를 이제 마시는 공간이 있죠. 따로 있을까요? 네, 따로 이제 다실이 따로 있어요. 네. 보통 이제 그 선방 수행하는 공간에 네. 이제 옆에 공간이 같이 붙어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이제 거기에 한 사람이 꼭 그 봉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봉사자를 이제 절의 용어로는 이제 네. 다각이라고 하죠. 다각이요? 네, 다각이라는 용어. 그럼 거기는 이제 찻잔도 있고 차 마시는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그거 다 이제 쉽게 말하면 풀 세트로 네. 다 갖춰져 있고, 또 뭐 차를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마시라고, 스님들 마시라고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점은 종류만 되게 많죠. 종류별로 그냥 다 있죠. 뭐 이렇게 그 일반 대용차부터 뭐 보이차까지 여러 가지 녹차, 종류. 종류별로 다 있지만은 또 나름 어떻게 체계가 또 있지 않는 그런 건데, 그렇게 이제 그 소임을 보고
또 차 정리도 잘 네. 해주고 사람들 마음을 또 잘 읽어서 차를 또 내줘야지 예, 아주 좋은 네. 또 차 봉사를 하는 거죠. 그 공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스님들만 들어가는 공간이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스님들을 찾아온 이제 손님들, 네. 특별한 손님들이 이제 가서 이제 하는데, 그 공간 안에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밑에 있는 스님들끼리 마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또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조금 공부를 좀 잘한 스님이 와서 그 자리에 이제 같이 착석을 해서 차를 마시다 보면은 또 이제 그 스님이 공부한 얘기를 또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또 그보다 조금 한 등급 위에 공부를 좀 더한 스님이 오시면은 네. 또 그보다 또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이제 그 스님들을 수행하는 것을 개인적인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하는 그 아주 좀 재밌는 공간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조금 진짜 이제 큰 스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 착석을 하게 됐다 네. 하면 이제 법문이 돼버리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소참 법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님의 법문을 이제 법당에서 들을 때는 이제 법상에 올라가서 이제 하는 거지만은 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스님 그 옛날에 그 공부하실 때 그때 어떠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 과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과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수행이 어떻게 됐고 이렇게 딱 그 점진적으로 어떤 과정을 얘기를 편안하게 하시니까 오히려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그 같이 그런 찻자리에서 듣는 법문이 그 차를 계속 마시면서 그런 그렇죠. 이야기를 나누시는 예. 거네요. 다각은 계속 차를 열심히 우려내고. 우려야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한다면은 왜 되게 사회적으로 되게 성공한 분을 모시고 술자리에서 그런 뒤에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렇죠. 절에서는 큰 스님 네. 모시고 차를 마시면서 그런 그렇죠. 이야기를 듣는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특별히 이제 소참 법문이라고 이제 그래도 좀 의미를 좀 부여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인적인 얘기를 네. 편안하게 하면서 서로 이제 쉽게 말하면 상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막혀가지고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도 할 수 있는 공간. 네. 그러면은 내가 예전에 공부할 때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스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또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소통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그 공간이 되게 이제 재밌는 공간이 되는 거죠. 모든 사찰에 다 있나요? 그런 공간이? 그런 건 아닌가요? 모든 사찰에 이제 일반적으로 주지 스님 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 많이 있고요. 그런 자리는 이제 주로 선방, 선방. 네, 선방이 있는 공간에 이제 그런 공간이 있는 거죠. 다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를 마시는 공간이 가장 소통하기 위한 공간으로 아주 중요한 매체가 이제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공간이 정말로 이제 좀 사회적으로도 확산을 해서 불교뿐만 아니라 뭐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공간들이 다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문득 드는데요. 네. 뭐 학교에서도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에서도 그런 공간이 있어서 나의 선배라든지 뭐 선생님이라든지 차를 함께 막 마시면서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운동이 예전에 한번 있었죠. 있었어요. 네, 80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있었는데
그 운동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그 잠시 그냥 한번 하다가 이제 점차 잊혀진 그런 쇠퇴로 이제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계기로 어떻게 차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쵸. 저는 차를 네. 불교 학생회 활동을 사실은 했기 때문에 역시나 불교가 또 관계가 있으시네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절에 가면 그 80년도에는 절에 가면 거의 차를 마셨어요. 절에 가면 그때 다 차 마시고 또 스님들이 특별히 한 잔 마시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면은 잠깐 석 잔은 마셔야 된다 하면서 석 잔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석 잔 마시다 보면은 이제 계속 앉아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이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제 계속 앉아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한 몇 년 동안은 그냥 차만 그렇게 이제 요즘 뭐 그런 표현 쓰죠. 수액, 물고문, 물고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당했었는데, 한 번은 이제 불갑사, 영광 불갑사라고 있어요. 그때 이제 지금은 입적하셨는데 수산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스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고 차를 얻어 마셨죠. 이제 마셔가지고 이제 인사 다 끝나고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입안에서 차향이 나는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입안에서 차향이 나고 이게 입이 달콤하면서 군침이 도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에 이제까지 수액 당하듯이 차를 계속 마셨었는데 거기서 이제 수산 스님이 준 차가 갑자기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이게 차 향이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그냥 정말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얘기하면서도 사실 그때 차향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또 차를 이제 오랫동안 드셔왔으니까는 지금은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뭐 실수를 하실 수도 있고 잘 몰라서 그런 어떤 에피소드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있죠. 예. 제가 이제 다른 스님을 이제 모실 때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와서 차를 마시고 이제 갔어요. 가는 사이에 이제 이거를 치워야 되잖아요. 이 많은 찻잔하고 이 다구들을 다 가지고 와서 퐁퐁으로 열심히 씻었죠. 깨끗이 그동안에 묵은 때까지 하면서 깨끗이 씻었는데 스님이 이제 다시 손님 마중 다 하시고 이제 들어와서 차차나가 다구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다 씻어가지고 지금 다 정리해 놨는데, 그래서 그렇게 퐁퐁으로 다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정리해 놨다고 하니까 이놈아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찻자리를 같이 하게 될 때 한 자리에서 이제 내가 설거지까지 하게 됐지만은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게 뭐?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퐁퐁으로 깨끗이 씻었는데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뭐가 잘못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것에 이제 차 살림살이론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차 살림살이라고 하는 거는 한 자리에서 같이 차를 시작을 해서 그 자리에서 마무리를 짓고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 끝내는 것이 이제 그 한 자리잖아요. 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따로 이제 그렇게 그 매 자리 때마다 이렇게 씻는 거는 사실은 이제 첫 자리의 개념에서는 네. 사실은 조금 멀어지는 네, 거죠. 이해가 좀 이렇게 덜 가실 수 있는 부분이 네, 네. 그 차를 이제 그 앉은 자리에서 시작을 하고 그 안에서 다 깨끗이 씻고 일어나서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퐁퐁으로 씻고 이런 그렇죠. 문화가 아니라는 네, 거죠. 네, 예. 네. 그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린 거였고요. 네, 참 차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라는 예, 그런 이야기였죠. 예. 또 도자기라는 게 또 종류에 따라서 또 이렇게 숨을 쉬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또 퐁퐁으로 이걸 닦을 수 있어 또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차라는 게 또 요 작은 자리 안에 대자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네. 안에 흙도 있고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그래서 좀 현대인들이 도시 생활 하면서 되게 각박한데 차 한 잔 마시면서 그 안에 자연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렇죠. 아닌가 네, 네. 싶습니다. 가족들하고도 차 많이 드시나요? 궁금해요. 요새는 차 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차 많이 마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애가 어렸을 때는 이제 이렇게 양반다리, 앞바다리 해야 된다. 네. 시키고 이때는 말 잘 들었어요. 앞바다리 앉아라고 하면은 또 그렇게 딱 앉고 차 주면은 딱 3번 나누어서 마시고 이제 지금은 어렵나요? 아빠 차 갖다 줘. 아, 그것도 좋은데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배달 서비스를 합니다. 차를 각 방에 딸방 그다음에 이제 와이프한테 다 배달해서 서비스 해줘 버리고 혼자서 이제 차를 마십니다. 근데 뭐 찻잔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소통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같이 마시자고 할 때는 딱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조용히 차를 마시잖아요. 야, 아빠 좋은 차 마신가 보다. 너무 조용하다. 몰래. 그러면은 이제 오라고 하죠. 그럼 이제 차를 딱 나눠주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배달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몰래 혼자 마신 척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좋은 차 마신 줄 알고 잽싸게 또 오죠. 모이고. 네. 자, 종교 안에서 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께 올리는 여러 가지 또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귀한 것들을 이렇게 올린다는 개념 안에, 그 안에 또 제가 차를 올린다, 진달을 한다, 헌달을 한다, 이런 거를 또 들었는데, 또 직접 키워서 또 차를 만들어서 가장 좋은 것을 올린다라는 개념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차를 올리나요? 이제 그 방금 이제 차를 부처님께 올리는 거는 네. 이제 헌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처님께 차를 올리는 거고, 근데 차를 올릴 때 우리가 이제 뭐든지 항상 처음 하거나 귀하게 특별히 여기 어떤 지정해서 뭔가를 수확을 하면은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처음 차를 이제 그 수확을 하거나, 그러니까 절 주변에 이제 네, 차나무가 네. 있기 때문에 첫 수확을 했을 때 이제 부처님께 차를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헌다라는 개념으로 있는데 그게 이제 육법 공양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6가지의 그 어떤 물건으로 부처님께 이제 올리는데 그 중에 차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헌다가 있고, 이제 헌다를 하려면 이제 또 사실은 또 도자기도 뭐 이렇게 또 헌다잔이 또 특별히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헌다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연잎이 네. 이렇게 이제 찻잔에서는 이렇게 받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찻잔 밑에 이제 그 받침에서는 이렇게 이제 잎이 누워져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기물하고 같이 봐야지 더 의미가 네. 깊죠. 또 이제 불교에서 가장 상징이 되는 꽃이 또 연꽃이잖아요. 그렇죠. 또 연꽃을 이용한 또 연차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는 것 예, 같아요. 예. 예. 사찰에서 그 사실 뭐 그런 사업으로도 되게 네. 많이 네.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연차가 이제 연잎에다가 네. 차를 넣어서 이제 하는 경우가 네네. 있고, 차를 넣어서 이제 그 빼야지 이제 사실은 그 차를 즐기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거를 좀 양을 많이 하기 위해서 찻잎을 넣고 네네. 나서 연잎을 강제로 이렇게 어물어뜨려 가지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즐기기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연향하고 차향하고 이제 같이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연차가 이제 네. 있죠. 연이파리, 연잎을 또 이렇게 덮어서도 그렇죠. 하기도 연잎을 하고. 덮어서도 하고. 또 제가 볼 땐 또 연 그 씨 있잖아요. 네, 네. 씨 안에 있는 또 연심을 가지고도 이렇게 아. 차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또 다양하게 근데 아무래도 연은 그 이게 물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차를 마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몸에 이제 그 순환 작용에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찾는데 차와 더불어서 이제 조금 더 네. 그런 효능까지 바라는 그런 의미겠죠. 건강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 네.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차에 대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지브리 스튜디오 영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좋은 이야기, 또 중도라는 참 애니메이션에서 그런 무거운 주제를 또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잘 해석했던 그런 만화 영화였죠. 그리고 또 선과 차에 대한 이야기, 양식 원장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차라는 것은 참 생활 속에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시시때때로 우리 생활 속에 항상 차하는 그런 시간, 차 향기가 항상 우리 곁에 있기를 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 응원하는 한마디 해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차는 우리가 살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 한 잔의 의미에서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뭐 의미도 뭐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얘기를 던져 주기 위한 가장 쉬운 도구가 매체가 이런 찻자리에서 차 한 잔 같이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차 한 잔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영화로 보는 차의 맛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